자, 11시를 앞둔 상황에서 오늘도 실전 매매 최고수의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지수는 그래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좀 해외 대비해서 어떤지 궁금하고요. 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업종 대표주들의 그런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오늘장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리튬이 오늘까지 막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익 실현 같은데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오전장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중국장이 지수를 받쳐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파웰이 쓸데없는 얘기만 안 하면 이 기세는 이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장은 또 혼조였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나스닥이 최근 3거래일 사이에 음봉만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고 있죠. 이게 빅테크, 특히 애플하고 테슬라가 약해서 그렇지 다른 쪽은 그렇게 나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근데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제는 해외장이 음봉으로 죽었는데 우리나라는 어제 오늘 반대로 지금 치고 올라가죠. 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시장 혼조의 국내장 양호가 눈치 보기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장, 특히 나스닥 시장하고 다우가 조금 밀려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지표가 오늘부터 나오는데, 파웰이 뭐 불필요한 얘기만 안 해줘도 미국장이 한 3일 정도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지 않겠냐 정도의 어떤 선반영 흐름. 요런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스닥은 3거래일 동안 음봉에 지금 해외 선물은 양봉인데 우리나라는 어제부터 양봉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요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터별 주도주 장세가 어제와 오늘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표는 어차피 나와야 되는 거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수 얘기하고 지표 얘기로 왔다 갔다 하면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지표는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보다시피 일단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용이 중요한데 고용은 좀 낮게 예정되어 있죠. 좋은 거고, 그 다음에 GDP가 올라가는 게 이게 변수입니다. 한쪽은 지수가 올라가는 지표고 한쪽은 밀리는 지표.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PC 물가가 나오는데 요거가 이제 지수의 변수가 나오겠죠, 여러분. 요게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됐을 때 12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이제 이 숫자가 꺾였냐 안 꺾였냐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다 보면은 오늘 새벽이죠, 이제. 그렇죠? 요거예요, 여러분. 요것이 한 사나흘 정도의 시장을 좌우하지 않겠냐 정도.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면 되고, 그래서 특히 지지 저항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어제 315 돌파 과감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315를 넘어갔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시간은 아침에 정신없는 시장에서 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다음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항 돌파 쪽을 얘기했을 때 그 저항을 돌파하면 기똥차게 가는 거고, 지지 체크하라고 할 때 지지가 깨져서 내려가면은 그날만큼은 이제 조금 종목들이든 시장이든 흔들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특히 12월 CPI 때까지는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지지 저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생 보시면은 그날 딱 밀더니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스닥과 중국 시장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20년 동안 이것만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딱 눈치가 나오는 거죠, 종목들의 흐름에서. 그래서 섹터별 주도주 장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우선 오늘 포스코 그룹주를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 주가 패턴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따라가는 건 리스크가 좀 있어요. 패턴 자체가 쐐기형 패턴이라. 다만 이제 밑으로 밀리는 자리만 잘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28만 5천 원 수준 정도 지지 바탕하면
뭐 지속적으로 30 돌파에 32만 원대 정도까지는 열려는 있다. 그죠? 이 정도는 이렇게 파동상 5파 상승이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포스코 스틸이 급등했죠,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 그죠?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급등. 그리고 우리 진행자도 아마 아실 텐데, 그게 같은 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포스코 ICT. 오늘 날라갔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월 초순에 장중에 얘기해 준 거고, 이 마케팅에서. 그리고 11월 4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물어봤을 때 상당히 좋은 쪽으로, 그죠? 얘기해 준 종목이고, 이 포스코 엠텍도 그날 종목 진단할 때 무지하게 좋은 종목으로 얘기했던 주식들이에요. 근데 이제 포스코 엠텍이 날라가니까 포스코 스틸하고 포스코 ICT는 순환매가 나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급등할 때 따라가는 건 좀 그렇고요. 어쨌든 돌파니까, 그죠? 흐름은 좋다.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ESS인데,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구찌가 좀 작아가지고, 아모센스도 미스터 진단에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진단해준 종목, 결국 240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모그린텍이죠, 여러분. 이것도 무지하게 좋은 주식으로 미스터 진단에서 상담해준 종목, 지금 15,5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건 에너지 ESS 관련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관련주가 오늘은 좀 차익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대표적으로 대보마그네죠. 차익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죠. 이제 슬쩍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밀리면 이제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자리로 오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급등한 주식들은, 이렇게 급등한 주식들은 차익이 나오고 있고, LG 엔솔이 딱 중간에 있는 겁니다. LG 엔솔도 이쪽으로 밀릴 때가 매수 타점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이쪽 2차 전지 리튬에서 ESS로 넘어가고, ESS 관련주들도 최근에 뭐 움직임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살짝 반등 나오려고 하죠, 여러분. 예, 근데 이제 거래량이 부족하고,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해드렸던 파웰 눈치 보기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들어오면 27,500원 넘어가는 거고, 27,500을 넘어야 시세가 터질 수 있고요. 그전에는 약간 뭐 박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거죠. LG전자. LG전자가 아까 그런 패턴의 주식과 유사해졌죠? 이쪽에 있을 때는 상당히 약한 쪽으로 얘기했었던 주식인데, 이제 LG전자도 10만 돌파 플러스 마이너스 타진하면서 11만 원대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 다 보면 이제 그 섹터에서 업종의 대표주들이죠. LG화학도 80만 원 타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밑에 방향에서는 한 68만 원 정도, 67만 5천 원 정도 지지 바탕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등 보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은 저는 말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뭐 격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막 이런 얘기 좀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말입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오고, 종합이 312 수준 정도의 기술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급등,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하방 경직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 지표와 외환 변수를 바탕으로 봤을 때 뭐 325 수준 정도까지가 기술적 고점, 그 다음에 310에서 312짜리가 기술적 저점, 그 포인트에서 움직이면서 섹터별 주도주 장세가 펼쳐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특히 순환매를 좀 잘 타면 상당히 좋은 그런 시장 아니겠느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섹터별 장세에 대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시장에도 이렇게 내용들이 좀 녹아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던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 패턴을 좀 분석해드리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내다봐 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8 안착이죠, 여러분. 예. 근데 모르겠어요. 318을 안착을 할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고, 왜냐면 파가 1, 2, 3, 4, 5, 8로 왔기 때문에 이 방송이 끝나면 아마 눌릴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눌리게 되면은 뭐 317 사이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종가로 가면서 들어 올려야 내일장 기대감이 세지는 건데, 우선 오늘은 개파락이 나온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장 혼조에 물량을 받은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량을 받고 들어 올린 거기 때문에 막판으로 가면서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밀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줬는데, 지난 여기 9월달 급락장은 60일 각이 아래로 꺾여서 내려가고 있었고, 지금은 60일 각이 꺾여 내려오다가 바로 들어졌죠, 여러분? 제가 이것도 아마 월요일쯤에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325를 돌파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310을 깨느냐에 따라 단이 아래로 300에 위로 335가 열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저는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쪽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특징이 있죠. 이 시간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IT 쪽에서는 원익그룹,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나 이쪽에서는 포스코를 특히 좋아하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고 막 웃고 그랬었는데, 한번 추세를 타면 굳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추세를 탄 섹터를 보면서 그쪽 섹터에서 이제 어느 쪽이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럼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결국은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매수를 하려면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분차트를 보고 매수 타점을 잡고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제 방송이 끝났죠. 강연 방송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방송 중에는 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방송 끝났으니까.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강조 섹터인데 단기, 중기 병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단중기 병행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이것은 케미칼처럼 저렇게 떠서 횡보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한번 주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 포스코, IT서부터 이런 종목이 순환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ESS가 순환매가 나오는데, 순환매가 나올 만한 쪽은 다시 매수. 순환매가 나오면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올라간 주도주가 밀리면 다시 저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건데, 그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표 나오고, 미국 물가도 나오고, GDP도 나오고, 파웰이 연설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와 저항에서 저항 돌파를 한다는 것은 계속 가겠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가 깨진다는 얘기는 조금 더 밀려 내려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플러스 내일부터는 지지 체크, 저항 돌파, 요거 잘 체크하시면서 종목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제약주도 다시 또 돌아가요, 여러분. 근데 너무 구찌가 작고, 그 다음에 ESS는 뭐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것은 아모그린텍 정도인데, 아모그린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마주그룹 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뭐 16,000원 돌파 시도는 나오겠지만 따라가면 좀 거시기 하죠. 리튬 관련주가 만약에 밀리면 리튬 관련주를 또 저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도 올라갈 때 얘기하면 뭐 여지 없어요, 여러분. 요새는 적산병급 이상으로 나오니까. 근데 메타버스도 지금 계속 순환매 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에너지 관련주죠, 이거. 대성에너지, 뭐 GS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은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치거든요. 이런 거는 따라가는 거는 좀 거시기 하고. 왜냐면은 에너지 가격이 요새 조금 비리비리하니까 유가도 좀 밀려 내려오고 있고, 다 순환매. 그죠? 다 순환매. 그리고 IT 섹터는 오늘은 좀 IT가 좀 눌리긴 눌리죠. 그러니까 뭐 IT도 뭐 빠르면 내일 정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와주면, 그죠? IT도 빠르면 내일 정도 돌 수 있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IT 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제약주 쪽,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은 좀 길게 보는 쪽, 그 다음에 ESS,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 뭐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좋은 쪽,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쪽을 뭐 한번 잘 보시면 수익 계속 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